의사들은 노년층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위생 습관만 보고도 건강에 큰 이상이 있는지를 바로 알아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에 평범한 습관들이 사실은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문제를 조용히 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심각한 실수를 매일 반복하면서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의사들이 노인 환자에게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7가지 위생 실수와 그것을 고쳤을 때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고 병원 진료실에서도 거의 이야기되지 않으며 건강 잡지에서도 좀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 하나가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독립성과 품위를 앗아가는 질병에 시달리느냐를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5인 그는 퇴직한 기술자로 스스로 위생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역 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일주일에 2번씩 골프를 즐기며 손주의 야구 경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만큼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정기검진이라 생각하고 찾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는 그의 몸에서 3가지 중요한 위생 문제를 단번에 알아차렸고, 그로 인해 김영호 씨는 몇 달째 심각한 질환이 조용히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말했습니다. 전혀 몰랐다고 평소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그 사소해 보이는 위생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김영호 씨가 겪은 그 실수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실수들을 피하는 방법까지 함께 전해드릴 겁니다. 아주 단순한 변화로도 삶의 시간을 더 길게, 더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 입속관리, 소홀 양치질을 하루에 2번 하신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칫솔을 제대로 들여다본 게 언제인가요? 솔이 다 닳아 있는지, 머리카락처럼 퍼져 있지는 않은지, 혹시 기억도 나지 않으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입냄새나 치아 빠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구강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들의 연구에 따르면 치료되지 않은 잇몸 질환에서 발생한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져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강위생이 나쁜 노인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단순한 입속 문제가 아닌 전신 건강의 경고인 셈입니다. 그저 제 말만 듣지 마세요. 정선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올해 70이 된 정 씨는 교직에서 은퇴한 뒤로도 일주일에 3번씩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즐기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받은 정기검진에서 담당 심장내과 의사는 그녀의 잇몸 상태를 보자마자 위험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몇 달째 계속된 잇몸 출혈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던 그녀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심장 판막에 염증이 퍼지고 있다는 무서운 진단이었죠. 만약 발견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칫솔을 확인해 보세요. 3개월이 넘었거나 솔끝이 벌어졌다면 바로 교체하세요. 가능하다면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치대 연구에 따르면 전동 칫솔은 일반 칫솔보다 플라그 제거율이 62%나 높습니다. 하루 2번, 2분 이상씩 꼼꼼히 닦는 것이 기본입니다. 타이머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건 매일 밤 치실 사용입니다. 틀니를 착용하더라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필수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일이 있나요? 잇몸이 부어오른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더 미루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씻는 습관 줄이고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요즘 샤워는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목욕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이곤 합니다. 몸을 덜 쓰니 땀도 덜 나고 겨울엔 건조하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자 내부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표면이니까 가장 먼저 변화를 보여주고, 그래서 무심코 지나치면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고령자의 목욕 습관이 줄어들면서 당뇨간 질환, 심장 문제의 초기 징후가 오랜 기간 숨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단받지 못한 만성 질환 중 약 40%는 피부 변화 관찰만 잘했어도 더 일찍 발견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예로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7세의 우체국 퇴직자 김정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김 어르신은 겨울철이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주 1회 정도만 씻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괜히 자주 씻으면 더 갈라지고 따가워서 피했다는 말씀이셨죠. 하지만 다른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던 중 피부색의 미세한 변화에 주목한 의사가 추가 검사를 권했고, 그 결과 초기 신장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위생이 나빴던 게 아니라 목욕 빈도가 적었던 탓에 피부에 나타난 중요한 단서가 너무 늦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활동량이 많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샤워나 목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이 강한 비누나 세정력이 지나치게 센 제품보다는 피부 보호막을 유지해주는 순한 무향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욕 후에는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피부 속에 가두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울 앞에서 피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입니다. 피부가 유독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난다든지, 색이 이상하게 변한 부위가 생겼다든지, 이유 없이 가렵고 계속 긁게 되는 곳이 있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 넘기지 마세요. 그건 피부가 보내는 아주 명확한 내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심코 지나친 그 한 부위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첫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손발톱 관리 소홀. 지금 당장 손톱과 발톱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색이 탁하거나 두꺼워진 부분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작은 부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사실 손발톱은 우리 몸 전체 상태를 보여주는 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노년 환자를 진찰할 때 손발톱부터 유심히 살펴봅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따르면 손발톱의 변화는 빈혈 갑상선 문제, 심장질환 등 무려 수천억 가지 이상의 전신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손발톱의 이상 징후를 통해 이전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질병이 진단된 비율이 약 3%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겉보기에는 단순한 미용 문제 같아 보여도 내부 건강에 중요한 경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82세의 이영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발톱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했지만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샌들은 신지 않고 항상 막힌 신발만 고집하셨죠.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그냥 가렸어요. 라고 하셨지만 어느 날 발통증이 심해져 족부 전문의를 찾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곰팡이 감염이 오래 방치되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감염이 단순한 외부 문제가 아니라 면역 체계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는 신호였다는 사실입니다. 추가 검사 끝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손톱과 발톱은 정기적으로 일자로 깎되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다듬어야 내향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발톱 밑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말은 땀 흡수가 잘 되는 천연 소재로 매일 갈아 신으시고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걸로 선택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색이 변하거나 두꺼워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스러지기 쉬운 손톱 변색된 발톱 두꺼워진 모양들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닙니다. 몸 안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이 경고를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늦기 전까지 무시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 실수, 요실금 문제를 숨기고 방치하는 것. 어쩌면 이 이야기가 가장 민감하고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크든 작든 요실금 문제를 겪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감추고 살아갑니다. 놀라운 건 바로 그 숨김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피부 감염, 낙상 외로움, 더 나아가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심각한 질병의 신호를 놓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들의 보고에 따르면 요실금을 정식으로 관리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약 60%나 낮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에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는 태도가 결국 더 심각한 결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은퇴 회계사 박동주 씨는 가끔씩 소량의 소변이 새는 증상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지를 접어 속옷에 넣거나 옷을 자주 갈아입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죠. 나만 알면 되지 굳이 창피하게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피부에 상처가 나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정밀검사 끝에 전립선 질환이 꽤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 생명을 위협할 뻔했다. 는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말했더라면 훨씬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 요실금은 창피하거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이런 문제를 매일 다루며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실금 전용 흡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일반 휴지나 수건으로 대처하는 방식은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젖었을 때는 즉시 갈아입고 세정도 철저히 해야 피부 염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실금을 단순한 노화의 한 현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 이면에는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외출 전에 화장실부터 먼저 떠올리게 되거나 물 마시는 걸 피하게 되거나 대충 덧댄 것들을 챙기고 다닌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더 미루지 말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보세요. 그 용기 하나가 삶의 품격과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있는 귀 청소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귀를 어떻게 청소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면봉을 사용해서 귀 안 깊숙이 넣어가며 돌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매우 위험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이 습관을 당연한 듯 이어오면서 청력을 스스로 손상시키거나 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감염 신호를 완전히 놓쳐버리곤 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잘못된 귀 청소 방법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이도 손상 사례 중 무려 40% 가까이를 차지하며 그중 상당수는 감염으로까지 악화되었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도서관에서 수십 년간 사서로 일하고 은퇴한 71세의 한미옥 할머니 역시 그랬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귀 속을 면봉으로 꼼꼼히 닦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방식이 오히려 청결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이 방법이 위험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그 후 점점 청력이 둔해지는 것을 느낀 그녀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반복된 깊은 귀 청소로 고막이 찢어졌고 감염이 주변 조직으로까지 퍼져 응급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치료는 곧바로 진행되었지만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청력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귀를 청소해왔고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귀 청소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팔꿈치보다 작은 어떤 것도 귀 안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귀 안은 외부의 먼지와 이물질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닦으려고 하면 오히려 상처를 내거나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청소는 귀 바깥 부분만 따뜻한 물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면 충분합니다. 만약 귀지 축적이 심하거나 막힌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귀지를 부드럽게 녹이는 용도로 만들어진 전용 귀약을 사용하고 사용법에 맞게 조심스럽게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편함이 지속되거나 통증 분비물,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가 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귀가 가렵거나 막힌 듯 답답하거나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리진 않으셨나요? 무언가 이상한데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진 않으셨나요?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귀 하나에 담긴 소중함을 되새기며 올바른 관리로 평생 들을 수 있는 귀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6번째 실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발 위생과 발 상태 점검의 부족입니다. 혹시 최근에 발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씻을 때 슬쩍 보는 수준이 아니라 발가락 사이사이 발 뒤꿈치, 발바닥 전체를 천천히 살펴본 기억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발의 상태는 단순한 청결 문제를 넘어 혈액순환과 신경계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어르신들을 진찰할 때 발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족부의학회에서 노인 발 건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발의 위생과 외형은 종종 당뇨병, 신경병증, 말초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있어서 적절한 발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만으로도 당뇨병성 절단의 85%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생존의 숫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 대전에서 은퇴한 76세의 공장 근로자였던 최영우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수년간 발뒤꿈치가 거칠고 갈라지는 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발이 좀 거칠어지잖아. 바쁘기도 하고 그냥 익숙해졌지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 중 주치의가 발가락 끝부분에 생긴 작은 상처와 발바닥의 색 변화를 발견했고 의심 끝에 추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결국 당뇨병 초기 진단이 내려졌고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면 호전 가능한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의사가 발을 안 봤다면 난 몇 년 동안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땐 정말 심각해졌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실천은 무엇일까요? 매일 발을 꼼꼼하게 씻고 반드시 발가락 사이까지 충분히 말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곰팡이는 습한 틈을 좋아하므로 습기를 남겨두면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매일 발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피부가 갈라지진 않았는지, 상처가 생겼는데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색이 변하거나 붓기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양말은 땀 흡수가 잘 되는 천연 소재나 수분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매일 깨끗한 걸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발이 건조하다면 보습제를 바르는 것도 좋지만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위는 습하면 오히려 곰팡이성 감염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발이 아프거나 저리고 상처가 낫지 않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에는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의 건조함과 갈라짐, 오래 지속되는 상처 알 수 없는 색 변화나 감각 저하는 단순한 외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초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제때 알아채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7번째 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약 복용과 관련된 위생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복용을 시작한 뒤로 혹시 채취가 평소와 달라졌거나 땀이 지나치게 많아졌거나 입안이 유난히 마르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변화들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약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게 자주 처방되는 몇몇 약물은 구강 건조 발한 이상, 채취 변화 같은 외적인 위생 문제를 유발하며 이는 몸속에서 이미 독성 반응이 서서히 진행 중일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고령 환자에게 발생하는 약물 부작용 중 약 40%가 이런 위생 관련 변화로 가장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미 내부 장기는 조용히 손상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에 사는 67세 은퇴 간호사 박정임 씨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정김 씨는 꾸준히 약을 복용해왔고 평소처럼 샤워도 규칙적으로 하고 더드란트도 꼼꼼히 사용하고 있었지만 가족들로부터 요즘 몸에서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씻는 횟수가 부족한 건 아닐까, 옷에 땀이 많이 배는 탓일까 생각했지만 아무리 신경 써도 변화가 없었고 결국 노인내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채취의 변화가 단순한 위생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며 혈액 검사를 권했고 그 결과간 기능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랜 기간 복용하던 약물 중 일부가 체내에서 독성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병의 신호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무리 씻어도 바뀌지 않았던 이유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 나타나는 신체 변화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취땀 분비 구강, 건조 피부 상태 등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을 작은 수첩이나 메모에 간단히 적어두세요.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하고 입이 지나치게 마르거나 평소와 다른 땀 냄새나 땀이 많아지는 현상이 계속될 경우엔 절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바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느끼기에 약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해도 의사와 상의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끊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평소보다 더 심하게 땀이 흐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샤워를 해도 지워지지 않는 채취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입, 안이 자꾸 바싹 마르고 침 삼키기가 불편해지진 않으셨나요?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당신이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조용히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의사들이 노년 환자에게서 즉시 알아차리는 7가지 중요한 위생 실수와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문제들을 지금부터 바로 개선해 나가신다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품위 있는 삶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수명을 늘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위생은 단순히 외모나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료 중에 의사로부터 위생에 관한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60이 넘은 소중한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이 내용이 그분들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